이번 영상은 정리맨이라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황당하게 왜곡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두겠습니다. 저는 이진호의 허위사실 가짜뉴스에 대해 앞전에 영상을 제작했고 최근 정리맨은 그 영상의 내용이 거짓이고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궤변은 제가 아닌 정리맨이 쥐뿔도 모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디스패치와 이진호는 전홍준이 9,000불의 저작권을 바이아웃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맨은 먼저 저작권을 바이아웃했다는 제 영상의 내용 자체가 궤변이라 말했습니다. 저작권은 바이아웃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바이아웃했다는 표현은 제가 아닌 디스패치가 7월 4일 뉴스에서 처음 사용했고 이진호가 7월 5일 인용을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맨의 주장에 따르면 궤변은 제가 아닌 디스패치와 이진호가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와 이진호가 저작권을 9,000불에 바이아웃했다는 뉴스도 7월 4일 디스패치가 했고 7월 5일 이진호가 방송에서 했던 가짜뉴스가 맞습니다. 정리맨의 주장에 따르면 황당하고 거짓된 주장을 한 건 제가 아닌 디스패치와 이진호입니다. 디시겔의 정리맨이란 인간은 사실관계를 모르면 확인을 하던가 모른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게을러서 확인도 안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쌉소리를 했다면 정리맨이란 타이틀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진호가 워너의 바이아웃 200억 제안과 관련해 200억을 안성일이 전 대표 몰래 챙기려 했다는 가짜 뉴스를 생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맨은 또다시 거짓이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월 3일 이진호 방송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진호는 안성일이 교보문고의 100억과 워너뮤직의 200억을 합쳐 총 300억을 챙기려 했다는 가짜 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니 정리맨의 주장에 따르면 황당하고 거짓된 주장을 한 건 또다시 제가 아닌 메카 이진호입니다. 디시겔의 정리맨이란 인간은 사실관계를 모르면 확인을 하던가 모른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게을러서 확인도 안 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쌉소리를 했다면 정리맨이란 타이틀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삭제되었다 복구된 메일 내용에 소속사 바뀌면이란 부분과 관련해 이진호는 강력한 템퍼링의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레이블 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전홍준은 레이블 딜 협상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안성일이 전홍준에게 레이블 딜 협상을 승인받은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소속사 바뀌면 이란 메일 내용이 템퍼링의 강력한 근거라는 주장은 잘못된 가짜 뉴스가 맞습니다. 정리맨은 위의 내용과 관련해 반박을 한답시고 횡성수설하며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맨은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했어야지 아는 척 쌉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피프티의 상표권 출원 신청과 관련해 이진호는 템퍼링을 위한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에 근거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오메가 X 사건이 터지자 상표권 출원 신청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진행 과정 중의 하나라고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진호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른 편파적인 주장과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하게 편파적인 방송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리맨은 제 영상을 반박하면서 상표권 출원 신청이 가처분 소송의 진행 과정 중의 하나라는 주장은 황당한 거짓 주장이란 말을 했습니다. 정리맨의 주장에 따르면 황당하고 거짓된 주장을 한 건 제가 아닌 이진호였다는 말이 됩니다. 수차례 말하지만 디시겔의 정리맨이란 인간은 사실관계를 모르면 확인을 하던가 모른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다섯 번째, 4월에 있었던 안성일의 일본 광고 취소를 바탕으로 이진호는 템퍼링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줄이려는 작당질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약금을 줄이려면 광고 취소가 아니라 4월에 곧바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어야 맞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광고 취소를 템퍼링과 연결시키는 건 편협한 판단으로 만들어낸 음모론이란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맨은 올바른 반박을 하기보다는 5월에 있었던 뉴진스급 광고 취소 관련 뉴스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5월 뉴진스급 광고 제안과 취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담당자가 PFT를 대상으로 뉴진스급의 광고 제안을 했다는 카더라식 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안성일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트랙트 전홍준도 광고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5월 뉴진스급 광고 제안은 대상 내역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고업계에서도 팬덤이 없는 PFT와 팬덤이 넘치는 뉴진스를 같은 급으로 광고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가짜 뉴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정리맨은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해서 말장난질을 쳤습니다. 최소한 정리맨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하고 쌉소리를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정림에는 광고 취소와 관련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템퍼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쌉소리입니다. 광고 취소와 관련해 안성일은 포괄적인 보고는 했지만 개별적인 상세 보고는 못했습니다.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지만 그런 내용을 템퍼링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건 편협한 판단일 뿐입니다. 6번째,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이 했던 업무용 메일 삭제와 관련해서 이진호는 템퍼링의 근거를 지우기 위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메일 삭제와 템퍼링을 연결하는 건 팩트체크가 안 된 억지스런 음모론적 주장일 뿐입니다. 템퍼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업무용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게 상식입니다. 템퍼링이라기보다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림애는 횡성수설을 하면서 뭔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얼버무리기식 반박을 했습니다. 수차례 말하지만 디시겔의 정림행이란 인간은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일 삭제와 관련해서 이진호는 삭제된 메일이 25일이 지나면 복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안성일과 백진실이 악용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25일이란 날짜는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이며 실제 시스템상으로는 25일이 아닌 30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5일과 무관하게 메일은 전체가 복구되었습니다. 이진호의 25일 음모론은 명백하게 확인이 된 가짜뉴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번째, 6월 9일 더기버스의 PTT 관련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은 정림행이 반박조차 못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워너뮤직의 선급금과 관련된 독소 조항 내용은 정림행이 유일하게 인정을 했던 부분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에서 빠뜨리고 말하지 않았던 안성일과 PPT에 대한 가짜 뉴스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작 인접권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인 이진호는 그 내용을 본인이 잘못 이해했으면서 오히려 전문가인 안성일의 올바른 답변을 말장난이란 쌉소리로 왜곡을 했습니다. 저작 인접권과 관련해서 안성일의 주장이 맞았고 이진호는 쥐뿔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PPT 멤버들은 5월 아란의 수술을 앞두고 2달이란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한 달 휴가를 받았지만 불명확한 이유로 휴가 기간을 한 달 더 추가했다는 주장과 함께 아란이 진짜 수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며 가짜뉴스이고 허위사실입니다. 세 번째, PPT 사태가 일어난 초기 이진호는 전홍준이 80억을 PPT에 투자했고 대다수를 틱톡 바이럴 홍보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비는 직접비로 실제로 투자된 직접비의 합계 금액은 30억입니다. 30억이란 금액은 PPT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앨범 2장을 발표한 금액입니다. 수십억 틱톡 바이럴 홍보가 있었다는 이진호의 주장은 명백하고 가짜 뉴스이며 허위사실입니다. 네 번째, 베지 코리아와 관련해 허언증 환자로 보이는 임지웅은 안성일이 폰지 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임지웅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말장난으로 꾸며낸 허언이고 가짜 뉴스이며 허위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친 감성은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들의 성명권을 훔치기 위해 몰래 작업질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성일의 성명권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협회와 긴밀한 논의 끝에 이뤄진 작업이었고 안성일은 단 한 번도 스웨덴 작곡가를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가짜 뉴스이고 허위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디스패치는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인 위조가 아닌 대리사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리사인이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안성일이 키나의 사인을 위조한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디스패치의 주장은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짧고 간략하게 디시겔의 정림행이 한 쌉소리들을 정리해봤으며 추가적인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근 키나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PPT 멤버들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5월 중순 이후에서야 처음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5월 중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의혹과 템퍼링 음모론들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PPT 멤버들이 모르는 템퍼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PPT와 관련된 대다수의 의혹들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음모론들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